아예 지방이 그냥 그대로 대변으로 나가게 도와줍니다.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온대요. 아예 식욕 자체를 못 느끼는 상황. 위고비를 쓰면은 당뇨약이 확 줄어요. 생각 위에 배출을 느리게 만들고 포만감을 유도하더라 라는 메커니즘을 밝힌 거지. 그게 향후에 GLP-1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 저 항상 그래서 이거는 대식가한테 적합한 약입니다라고 말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칼이 30% 정도 지방 흡수를 막아준다고 하는데 한 끼 지방 섭취량이 엄청 많아도 30% 막아줄까요? 댓글이 나왔으니까 우리 제니칼 얘기하면서 다이어트 약 종류 얘기해볼까요? 다이어트 약은 여러 이제 분류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기에 작용하는 약이 있고 작용하지 않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은 두근거림이나 각성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발하는 면이 있고 그러지 않은 약들 그냥 제니칼처럼 지방 빼주고 이런 것들은 뭐 뇌랑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약들이 있고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위고비 네. 이런 이런 것들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뇌에 작용은 하지만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 더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고 뭐 먹는 약 아니면 뭐 주사제 뭐 이렇게 또 분류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사도 있어요? 주사는 요즘 핫한 위고비 그리고 이제 삭센다 이런 것들이 주사제고 그거 외에 제니칼도 먹는 약이고 뭐 펜터민도 먹는 약이고 뭐 콘트라브나 큐시미아 이런 것도 먹는 약이 있긴 있습니다. 또 종류는 많아서 사실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약물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주사제라는 것 자체가 워낙 부담이 있고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주 맞아야 되는 약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경구 약제를 위주로 되도록이면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근데 경구 약제가 도저히 안 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젝션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궁금했던 게 이게 종류가 많은데 그런 식욕을 억제하는 것 아니면 지방을 배출하는 것 아니면 혈당 조절해서 하는 것들의 이 차이가 얘네들이 각각 어떤 기전으로 살을 빼주는지가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뇌에 가서 작용하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중추신경 항진제 혹은 교감신경 항진제라고 해서 뇌에서 교감신경에서 분비하는 대표적인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종류들의 약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펜터민이라는 거고요. 이 펜터민이라고 하는 건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애를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암페타민이 대표적으로 변화된 유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로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필로폰의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왜 메스암페타민이냐면 암페타민이라는 화학 구조에 오른쪽 끝에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메틸이 붙어 있는 특징은 뇌에는 BBB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통과할 때 좀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자기한테 들어오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은 매우 작은 물질이거나 아니면 지용성 물질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하게 포장된 물질이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용화된 약 중에 거의 대부분은 뇌로 못 들어갑니다. 네, 근데 뇌로 들어갈 수 있는 약의 종류는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메스암페타민은 끝에 암페타민에다 메칠을 붙여서 되게 쉽게 뇌를 통과할 수 있고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분비시키는 대표적인 약이고 근데 그 약은 마약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부작용도 크고 중독성도 세고 이런 작용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작용은 하는데 조금 더 뇌에 가서 작용하는 영역이 조금 순하거나 약한 물질을 만들었어요. 똑같이 메칠이 붙어 있는데 구조가 좀 다른 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성이 좀 떨어지게끔 만들었지만 하여튼 작용성은 비슷해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시키고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계열의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시켜서 포만감을 작용을 시키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뇌의 포만 중추를 자꾸 과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뇌에 작용하는 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뇌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이게 그 정도의 양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뇌는 항상성 작용 때문에 그 똑같은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약제를 계속 써야 합니다. 그게 특징이라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온대요. 아예 식욕 자체를 못 느끼는 상황. 그게 어떤 종류의 약이에요? 지금 말씀게? 펜터민. 펜터민. 예. 흔히 펜터민. 말하는 나비약이라고 나비약이라고 하죠. 그 다이어트 약 처방전 성지 같은 데 있죠? 네, 그런 데서 사실 주로 처방하는 약이에요. 줄 서서 처방하는 정식으로 출시하는 약의 이름이 디에타민정인데 이런 약제들의 이제 위험성이 뭐냐면 옛날에 1930년대 40년대에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절대 할 수 없는 실험인데 굶기는 실험. 성인 한 37, 8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굶기는 실험을 했고요. 그 굶기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나중에 관찰했던 이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서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영화를 보는데도 그렇고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다른 일
얘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뭘 먹기 시작하면 저게 맛이 어떨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먹을 거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런 약들을 써서 음식에 먹는 거를 차단을 해버리면 그러면 점점 살은 빠지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한 강박을 점점 더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더 갈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약제의 효과가 떨어질 때쯤이면 이 사람들이 먹을 걸 통제를 못하고 먹게 돼요. 문제는 그걸 쓰면서 어떤 불안감을 갖게 되냐면 결국 살이 찔 거라는 불안감에 더 심하게 시달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약제를 손대지 말아야 될 수준까지 계속 손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일어난 게 5-6명이서 같은 데 가서 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결국 한 명한테 약 몰아주기 하고 처방전 위조해서 딴 데 가서 하고 이런 불상사가 되게 많이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명해졌던 이유가 사실 그 아래도 나왔지만 제주도에서 그 약 먹었던 트레이너가 K7인가 몰고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사고 크게 나고 했었잖아요. 그게 되게 이슈가 돼갖고 네. 그 정도로 환각작용도 일으킵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던 메스암페타민처럼 강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뭐 용량이 지나치고 빈도가 지나치면 똑같은 맞아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최근에는 이 약 성분은 그 약 처방 일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비만약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약이라서 나라에서 노터치했었거든요. 근데 이 약은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아 그럼 이제는 얘는 우리 전산망에 포함을 시켜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처방 상황을. 원래는 급여약만 모니터링하고 비급여는 원래 모니터링을 안 했었는데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안정성을 좀 많이 침해하다 보니까 한 번 처방받을 때 나갈 수 있는 일자도 제한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자꾸 처방하는 의사들한테는 경고장도 날리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르네요. 네. 그럼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끼리는 이 약에 대한 뭔가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아쉽게도. 이번에 전산 시스템에 얘가 들어가면서 최근 며칠 이내에 혹은 뭐 단기간 이내에 처방받은 기록이 겹친다. 그 정도는 체크가 돼요. 중복 처방입니다. 요 정도만 체크가 됩니다. 그치만 뭐 이제 받은 지 이제 28일 이상이 지났었다. 그럼 이 사람이 몇 년간 이 약을 먹어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좀 위험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약은 진짜 거의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쓰고, 네, 많이 설득해서 다른 약으로 좀 돌리는 편입니다. 원하시고 딱 오시는 분 계시죠? 완전 있죠. 이거는 의사 국시 시험 케이스로도 있어요. 네, 다이어트 약, 나비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는 환자를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이냐.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실습 이제 의사 모의 진료로도 있습니다. 혹시 정답은 뭔가요? 이렇게 정답이 있진 않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는 게 정답이죠. 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환자와 대화를 풀어나가고 할 것인지를 주로 봅니다. 주지 않되. 이미 환자가 이 약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이거 처방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 그러면은, 현상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지방 흡수 억제제 요게 어떻게 우리 몸에서 살을 빼주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말씀하셨던 게 제니칼이잖아요. 네. 예, 제니칼은 이제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흡수되는 거를 말 그대로 말아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사실 그대로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서 걔를 분해하면 그게 흡수가 돼서 들어가는 건데 아예 그 분해 효소를 억제를 하는 거죠.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예 지방이 그냥 그대로 대변으로 나가게 도와줍니다. 지방이 둥둥둥둥 대변 속에 좀 떠 있게 되고 그래서 지방변을 좀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칼로리 커팅 효과가 생기겠죠. 지방 섭취를 제한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변변찮은 비만약이 없을 상황엔 이게 그래도 되게 펜터민에 비해서 안전한 약이니까 항상 제니카를 먼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또 지방이 좀 문제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환자들이 본인이 많이 안 먹는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변을 봐보면 본인이 먹은 기름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각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서도 사용하신다고 했을 만큼 좀 심한 지방변을 보게 되고 소화가 안 된 게 장을 지나면 어떻겠어요. 엄청 부글부글 거릴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변을 약간 지리는 약간 변실금처럼 찔끔찔끔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도 그리고 네, 냄새 맞아요. 엄청 나요. 네, 산패 가스 썩은 냄새. 냄새, 막 가스 냄새 엄청 심해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 가까이 가기도 싫을 정도로 진짜. 이 약의 주성분은 오르리스텟이라고 하는 약제인데
소화관이 운동을 하면 네. 지방은 원래 물을 피해서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담즙이 나와서 얘들을 약간 코팅해줘요. 붙지 못하게. 붙지 않게 코팅을 해주면 거기에 표면적이 넓어진 작은 지방구들한테 이제 효소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고 같은 퍼즐을 맞추면 효소가 큰 퍼즐이고 거기에 지방구가 가서 짝해서 완전히 분해서 소화가 되는 구조인데 그 지방이 달라붙는 자리에 이 오르스테 제니칼이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아, 지방 대신? 네, 경쟁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소가 달라붙지 못하니까 소화 흡수가 안 되겠네. 안 되죠. 그러면은 소화 흡수될 위치를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화가 아직 안 된 지방이 소화관의 소장의 말단까지 가면은 그걸 에너지라고 여겨서 포만감 작용이 생겨요. 그걸 흔히 뭐 일리얼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장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라고 해서 그걸만 노린 게 GLP-1이고요. 보통 지방의 소화는 소장 중하부부터 슬슬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기회를 놓쳐서 대장으로 빠지죠. 그래서 대장에서 미생물들이 이게 웬 에너지원이야 하고 발효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글부글 난리가 나는 거고 미생물이 엄청 커지니까 가스 막 생기고 막 오만 냄새 생기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의 흡수가 제한이 되면 추가적으로 거기서 연달아서 대사적으로 본다면 세포 내에 영양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지방을 분해에다가 쓸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명확하진 않다. 이제 혈당 조절 계열의 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싹센다가 가장 먼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당뇨약에서 사실 먼저 시작이 됐어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를 개발을 한 거죠. 구조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래서 싹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맞는 주사로 개발이 됐었고 이게 작용 시간이 짧으니까 매일매일 맞아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작용 시간이 짧다는 거는 얘가 피크 치고 내려오는 주기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면 또 맞아줘야 되고 떨어질만 하면 또 맞아줘야 되고 이게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아서 체중 감량 효과가 엄청 기대를 받았고 당시 강남에 완전 휩쓸 정도로 싹센다가 열풍이 불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훨씬 더 다른 구조도 변형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 유지되게 만든 약이 뭐 일론 머스크나 다른 연예인분들이 사용해서 크게 감량 효과를 봤다는 위고비죠. 네, 그 성분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GIP라는 다른 성분까지 결합한 그게 이제 마운자로라는 그것도 이제 당뇨약 기반인데요. 그거는 아직은 한국에서 출시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싹센다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좀 보이는 편이고 지금 위고비보다 사실은 마운자로가 더 효과가 크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강한 약들이 나오기는 할 거다. 실제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기는 있고 경험상 근데 위고비도 안 듣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워낙 위고비 같은 경우는 다른 약들에 비해서 여태까지 효과가 많이 좋았고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또 꽤 있고 이래서 엄청 화제가 됐던 건데 그것도 100%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좀 개인적인 대사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위고비 GLP-1 성분 그 유사체가 어떻게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지조차 아직까지 엄청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고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위 배출 속도 느려지는 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정말 내려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진행된 당뇨 환자 이미 대사가 좀 망가진 지 오래되신 분들은 위고비 효과가 좀 더딘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한 달 단위로 용량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가장 높은 용량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 4-5달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효과를 못 봐요. 빠른 감량이 안 일어나고 비용도 부담되고.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60에서 80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 약간 많이 떨어져서 40만 원대 후반에서 50만 원대 후반, 60만 원 정도까지. 네. 한 달에 60만 원? 일주일에 한 번 4번 맞는 게 한 달 주사고요. 주사 한 펜에 그 정도 합니다. 60만 원인데 최고 용량 5개월이 도달할 때까지 한 300만 원 정도.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니까. 스타트 포인트다. 네네. 근데 물론 사람마다 꼭 이제 풀도즈를 다 써야만 효과적이진 않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격에 따라 1.5만 써도 딱 좋아서 거기서 유지를 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가장 저용량을 썼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위치 용량, 이제 저용량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상 빨리빨리 한 달에 몇 킬로는 빼야 되잖아요. 내가 60만 원을 들였는데 한 달에 막 3킬로도 안 빠지고 이러면 막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쓰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천천히 용량을 올리면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위장관 부작용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위배출 속도도 느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스껍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막 설사가 좀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보통은 근데 며칠 정도 지나면은 호전이 되고 이약이 오히려 싹 센다보다는 그런 부작용이 적기는 해요. 또 이게 약의 가장 중요한 건 제약회사에서 아마 설계를 하니까 그러겠지만 유지율이거든요. 유지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면 부작용이 무조건 적은 방법을 택해야 돼요. 처음 딱 써봤는데 이건 진짜 못 쓰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쓰게 돼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지고 만큼 힘들어지니까 진짜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은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용량으로 시작을 하고 이걸 시작했을 때 좀 힘이 들었다. 그럼 심지어 휴약도 시켜요. 그 임상 연구에서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1년, 2년씩 끌고 갈 수 있으니까. GLP-1 계열 약물들 특허 만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던데 가격이 금방 싸질 수 있을까요? 카피가 힘든 구조인지 궁금해요. 이거는 펩타이드 구조라서 카피가 힘들진 않을 텐데 그럼 가격이 좀 내릴까요? 이제 카피약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GLP-1 그 자체만 특허가 풀린 거지 그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조나 특허가 풀릴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일라이렐리랑 노보노디스크랑 다른 회사랑 약들이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뭐 트룰리시티, 맞아요. 위고비, 네, 마운자. 당뇨 같은 성분인데도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주력은 GLP-1이 똑같은데 얘가 작용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뒤에 붙어있는 어떤 꼬리들 그러니까 몸통이 GLP-1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꼬리들이나 얘를 캡슐로 싸고 있는 구조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풀리는 건 GLP-1 특허지 싸고 있는 거나 뒤에 달려있는 꼬리에 대한 특허를 바꾸는지가 풀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댓글에 근데 아직 위고비는 장기 연구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 실험지 아닌가요? 추정 연구도 없고 장기 연구 있는데? 임상 3상까지 다 통과가 돼서 뭐 장기 연구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68주 정도까지는 기본 연구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GLP-1 계열 리라글루타이드 나온 지는 벌써 10년 돼가니까 아까 저희 회사 사내 게시판 얘기했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네.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이 위고비에 대한 대화의 주제가 네. 나는 위고비를 써서 살을 엄청 많이 뺐어. 근데 중단을 하고 나서 다시 리바운드 돌아왔다? 됐어. 노예가 돼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에만 의존해서 살은 뺐지만 내 생활 습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리바운드 친 거야. 이게 한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룹은 위고비를 먹었지만 나는 식욕을 통제할 수가 없어. 뭔가 내 조절 중추 자체가 위고비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 포만감 신호를 억눌러 버리는 거야. 저는 그 글을 보고 먹는 거에 대한 식욕에 대한 통제가 이 약의 효과를 억누르지 않았을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원래 음식을 많이 먹던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음식을 주체를 못하는 타입한테는 그닥 큰 효과를 못 봤을 것 같아요. 원래 식사량이 많은 타입들은 위의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제한을 주다 보니까 이 약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다른 외적 자극들에 의해서 자꾸 음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위고비가 소화를 느리게 만들고 위배출을 느리게 만드는 작용은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폭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이런 게 먹히지 않는다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 아는 분은 위고비 식욕 억제제를 이겨내고 드시더라고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였거든요. 이게 보면은 저 항상 그래서 이거는 대식가한테 적합한 약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식가가 적당히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약이다. 그 정도까지 쓰셨을 때 딱 효과가 부작용 없이 좋고 요요도 들어온다. 그 정도가 나의 1인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약이다. 원래 먹어야 될 양, 적절한 양을 알게 해주는 약이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렇게 그걸 이기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스트레스성 폭식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면 다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픔과 상관없이. 그런 분들의 경우는 위고비가 좀 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위고비를 쓰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당뇨 있는 비만 환자분은 좋은 결과를 많이 보는 게 실제로 인슐린 주사 쓸 만큼 혈당이 많이 안 좋은 채로 오는 비만 환자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비용을 투자하겠다, 비만도 해결하고 싶고 혈당도 관리하고 싶다 해서 위고비를 쓰면은 당뇨약이 확 줄어요. 생각보다.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네, 물론 병행했을 때. 근데 생각보다 막 열심히 관리를 못해도 많이 도움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혈당이면 약을 이만큼은 써야 될 사람이고 약이 안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위고비랑 같이 쓰면 약이 확실히 좀 줄게 되니까 환자분이 관리할 때 부담이 좀 적어져요. 일단 사람이 먹는 약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되게 관리가 힘들거든요. 약도 잘 빼먹게 되고 막 이런데 약간 도움을 주다 보니까 네. 관리에 또 재미를 붙이기도 쉬워요. 아, 내가 조금 신경 쓰니까 혈당도 좋아지고 체중도 좀 빠지네?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해주니까 조금 더 건강 습관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사질환자를 타겟으로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건 맞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위고비 하면 다이어트 약, 살 빼주는 약, 뼈 말라로 가는 약 뭐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하고 근데 있는 분위기가 당뇨 환자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제한적이고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더 많으니까. 난 다이어트 안 해요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꿈꾸기 때문에 맞아. 사실 더 퍼지는 건 다이어트로 더 퍼질 게 당연했고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임상용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막대한 돈이 들어갔으니까 당뇨약에서 끝이는 것보다 다이어트 약으로 발전을 시키면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내겠죠. 왜 인간은 식욕에 무릎을 꿇는가 라는 물음표를 떠올리다가 1978년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소장의 원위부에서 나오는 물질로 추정되는 게 위의 배출을 느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유도하더라 라는 메커니즘을 밝힌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향후에 GLP-1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1978년에 그 연구가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80년, 81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그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소장에 가면 걔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주사를 한다는 거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 성분이 나오게 만드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음식을 먹어서 이 성분이 나온다고 밝혀냈어요. 네. 그리고 이 성분이 뭔지 몰랐어. 그러다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이걸 밝힌 거야. 근데 그 덴마크에 노보노디스크가 있거든. 아, 제약회사? 네. 그게 삭센다와 위고비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 사실 그 연구도 샀을 거고 돈도 엄청 또 계속 연구를 시켰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선두주자가 된 거죠. 근데 모든 제약사의 비밀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학계가 떠드니까. 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뿐만 아니라 엘라일리,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이런 애들 다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개발을 성공한 회사들은 시판을 시킨 거고 지금은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건 위고비와 앞으로 나올 엘라일리의 마운자로가 가장 유명한 구조죠. 그리고 둘은 다 임상이 승상까지 다 돼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고 그 결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더 효과적인 거고. 아까 마운자로가 더 강력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강력한지. 체중 감량 체중 감량 효과 효과가 둘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GLP-1이라는 물질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이 인크레틴은 위장간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고 위배출을 지연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이에요. 근데 이 인크레틴이 우린 GLP-1만 알고 있지만 하나 더 있어. 네. GIP라고. 글루코즈 디펜던트 인슐리노트로픽 펩타이드 호르몬.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자극 호르몬. 인슐린 분비 호르몬. 이거거든. 근데 처음에 연구가 됐을 땐 GLP-1이 효과적이고 GIP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연구가 됐어. 그래서 방향이 GLP-1으로 다 몰린 거야. 근데 일라이릴리는 후발주자잖아. 노보노디스크에 비해서. 그러면 노보노디스크를 앞지르려면 얘네보다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GIP를 다 복합 적용시킨 최초의 약을 개발한 거죠. 그게 바로 마운자로인가요? 네. 마운자로가 자기보다 임상 데이터가 좋은 게 NEJM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고비는 마운자로가 나오면 자기께 잘 안 팔리게 뻔해. 뭐 가격 때문에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당장에 한 세대 더 다음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먹는 위고비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주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먹는 식으로. 근데 원래 싹센다 때부터 먹는 GLP-1은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먹는 방법과 시기 자체가 너무 어려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먹어야 되고 공복에만 무조건 먹어야 되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너무 까다로워서 적용시키기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위고비가 먹는 약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노보노디스크가 그 모든 불편한 조건을 다 깼다는 얘기지. 깨고 만들었다는 거의 뭐 얘기지. 노무원 그 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 눈이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환영합니다. 여기 댓글에 어떤 특정 영양소 흡수를 막아준다는 약을 먹으면 세포가 에너지를 받는 속도가 느려지고 양이 적어질 텐데
포만감 신호를 뇌가 똑바로 받아들일 수 있긴 할지 문득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효과가 제한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경로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탄수화물 먹을 때, 단백질 먹을 때, 지방 먹을 때, 그리고 또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근데 그것 중에 딱 특정 영양소 흡수만 좀 억제를 한다. 그럼 다른 영양소는? 네. 어차피 그리고 뭐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 이런 거는 해결 안 되면 그래서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니칼 같은 경우도 평균 체중 감량 효과가 한 5, 6%?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들 부작용 대비 너무 큰 효과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싹센다도 비슷했고요. 그렇죠. 근데 한 15% 넘어가는 게 위고비부터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마운저로는 20%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디에타민 복용하시고 계신 분이 디에타민보다 더 효과가 센 약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마약이에요. 중추신경계에서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약이에요. 맞아. 네, 위험합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디에타민도 세요, 사실. 디에타민 자체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 관리를 아까 비급연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이버에 필로폰 혹은 메스암페타민 검색하시면 걔가 비슷한 애거든요. 경고 문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위고비 질문인데요. 위고비나 싹센다 맞는 걸 보면 식욕 자체가 줄어들던데 그러면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둘 다 감소하지 않나요? 같이 줄어요. 같이 줘요. 아, 그건 너무 아쉬운데. 한 6대 4 비율 정도로. 그렇게 많이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근손실이네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빠지세요. 운동해야 되고 단백질 어. 섭취도 잘 하면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데 네. 문제는 네. 위장의 운동성을 워낙 제한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비만 아니시고 애매하게 뭐 약간 과체중이신 우리나라 BMI 25 조금 넘는 이 정도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 많이 주의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근손실 위험이 확실히 있고 진짜 뭐 한 BMI 27 이상 30 이상 이렇게 돼서 정말 근손실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나는 빼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관절염, 당뇨 여러 가지 합병증이 그렇죠. 있고 당장 막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 위험도가 너무 높아 막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든 감량을 좀 해가지고 안전하게 건강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네. 그럴 때 사실 적합한 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근손실이 난다, 근육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게 왜 건강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지 다이어트 할 때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를 최소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요요 예방이죠. 어쨌든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활동할 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사실 몸은 소화관, 뇌, 근육 이 세 가지 사이에 약간 전쟁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세 개 중에 하나가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인간이 뇌가 되게 발달해서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뇌가 오롯이 그 녀석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애들로부터는 자기가 에너지를 다 뽑는데 너는 무조건 너의 독립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라라고 배치를 해주는 기관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걔가 에너지를 쓰는 활동이 먹을 걸 구하는 활동이고 생명을 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가 에너지를 되게 아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근육 너만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 근육이 에너지를 쓰는 시스템에 대해서 무산소성 시스템보다는 유산소성 시스템에 초점을 두게끔 만들어 놨겠지. 그 말은 결국은 근육이 에너지를 아껴 쓸 수 있으면 근육이 그만큼 보존이 잘 되고요. 많은 양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처음에 5km 달려요. 사람들이 야 5km 뭐 껌 아니냐 하고 달리는데 달려봐. 달려봐 죽을 맛이지. 근데 그게 달리다 보면 한 일주일 열흘 꾸준히 달리면요 뛴 것 같지도 않아. 그럼 그래요. 그러고 하고서 10km, 15km 이렇게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전 자체가 근육을 계속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근육이라는 걸 지키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우리 몸의 형태거든. 그렇게 함으로써 근육은 되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써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지방이라는 것도 써야 되거든요. 지방을 꺼내 쓰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근육이 많으면.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계속 주면 우리는 외부에서 준 에너지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준 에너지를 세포한테 계속 갖다 주는 거는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요새 인슐린한테 계속 민감하고 인슐린 분비시키는 탄수화물에 민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적절하게 주고 빼다 쓸 때는 쓰고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주기만 해. 주고 빼다 쓰려고 할 때쯤 또 주고 빼다 쓸 때 또 주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이거 내가 안에 있는 거 안 써도 밖에 있는 거 갖다 다 계속 주니까 안에 있는 거 쓸 필요가 없겠는데 그게 익숙해지는 게 한마디로 지방을 못 쓰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체격이 막 크신 분들 말고 적당한 분들이 이런 위고비를 써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근육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을 꺼내 쓰는 능력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사적인 유연성은 점점 악화되는 거지. 빠진 근육이 빠지기는 쉬운데 사실 늘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육량을 최대한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그쵸, 가장 그쵸. 좋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펜터민의 효과를 보고 부작용이 별로 없던 분들은 100% 다시 펜터민을 찾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은 약간 비만인 사람이 더 오래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어렸을 때 너무 말랐던 사람이 오히려 내장 지방이 잘 생기기가 쉽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가뜩이나 없는 근육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져요. 예.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보조제는 누군가에게 효과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조제고. 싼 거 먹어라. 먹을 근데 거면 싼 거 먹어라. 뭐- 만들었다는 거의 뭐 얘기지. 누구 그 회사 직원 줄 알았어. 눈이 너무 깜짝거리더라고. 환영합니다.